그 국방부 조사본부처럼 모든 군경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게 다 노력했던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엄 모의예요. 계엄 모의를 할 때 해경이 나선 정황이 발견이 됐거든요. 해경까지 지금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부원장님? 이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 해경 수뇌부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해군의 3인자라고 불리는 당시 안상식 기획조정관이 총기 무장, 수사 인력 파견, 유치장 점검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해경 측에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한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그런 맞지 않는 뭔가 지시를 하라고 했다라는 지금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해경의 핵심 관계자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안성식에 대한 관사는 이미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조사가 나오고 해경이 계엄을 사전 모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러면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담하려고 했는지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서 실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지금 해양경찰청 보안과를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도 이 계엄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정말 전방위적으로 엄청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맞네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아직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말 모의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있고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경까지 들어간 건데 해경이 그럼 왜 여기서 연루가 돼 있는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꽃게밥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여기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사람들 사살 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끌려갈 때 해경 함정에 이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 어디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특검에서 아마 조각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경에 마침 이 안상식이라는 충암고 후배가 아주 충실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진들의 역할을 뭔가 이렇게 부역을 한 거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긴 한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이상민 장관 행안부 그리고 정말 여인영 방첩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랑 식사도 하고 모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작당 모의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성식이라는 이 조정관은 뭐 총기를 소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건의를 했대요. 계엄을 앞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경 수뇌부에 들어갔던 일부도 깜짝 놀란 것도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뭐 수용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수용소는 또 뭔 소리야.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계엄 세력을 지지하고 있고 계엄 세력과 함께 우리가 이른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펴보면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A, B, C, D로 분류가 되어 있고 A급은 연평도 이동, B에서 D급은 별도의 수집소 운영을 계획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점을 추론해 보면 2024년 1월부터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해경하고 방첩사 등에서 뭔가 논의했던 거 아니야? 지금 시점하고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해경은 뭘 해야 될지를 착착착착 의논을 했던 거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안성식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요. 충암고 출신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해경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 인수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모의하는 데 있어서의 여인영과 이상민과의 그런 소통이 있었을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해경의 수뇌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직원들의 총기 무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계엄사에 한 22명의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유치장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해경의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카운터 파트로서의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해경 보안과가 사령부에 22명을 파견하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방첩사령부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인데 이게 2024년 초에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상원 1년이나 수첩이 작성된 시기가 2024년 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2024년에 계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뜬금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알만한 사람들, 소위 충안고 라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충안고 라인을 중심으로 혹은 노상원 같이 비선 역할을 하면서 모였던 이른바 계엄 모의 세력들은 이때부터 뭔가 의견을 오가면서 해경이 해야 될 일, 방첩사가 해야 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다 했고, 특히나 노상원 수첩에 따라서 수관 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까지 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싶고요. 노상원 수첩 제가 뉴스타파 최근 보고 정말 끔찍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체포한 인원들을 선박으로 운송하다가 선박을 격침시켜서 사고사로 위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뭐 그 계획- 북한의 소행 그건가요? 그게? 그렇죠. 북한의 소용도 있고 외부 용역 업체를 써서 공격하거나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이런 것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건 사실 해경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교감을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윤석열이 그 헌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뭔가 이제 그 뭐라 그랬죠? 그걸 경고성이었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경고하려고 했다. 그거랑 이거랑 보면 와, 거짓부렁 진짜 제대로 했네요. 저는 한편으로 최근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라고 중얼거렸던 게 또 지지하는 두둔하는 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꽃게밥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500명의 그 노상원 수첩의 사살자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인지 국민의힘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막 민주당 상황이랑 이게 맞물려 가지고요. 사실 덮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군경이 아니고 해경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식 때문인가요, 그러면? 왜 그러면 안성식이 왜 이런 부분 비상계엄에서의 해경을 끌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되돌아보면은 결국에는 충안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도가 있거든요. 예전에 정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여인형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형이 한번 식사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둘이 같은 충안고 출신이긴 하지만 좀 어색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충안고 출신에 있는 공직인 분들을 몇 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성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식사를 하면서 회자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방첩사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여인형이 제안을 하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이 안성식 이런 분들이 방첩사에 공식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연과 네트워킹이 유지가 되고 비상계엄 모의에도 같이 참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방첩사가 주관한 군사 훈련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이번에는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가지고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해경한테도 다 같이 와서 우리 훈련하자 이렇게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안성식을 통해서 해경만이 그 훈련에 또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안성식 있잖아요. 안성식이 직위 해제된 게 최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어요, 해경에. 그러니까 해경에서 이게 뭐 개인적 의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취지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안 했겠죠. 정권이 바뀌고 국방부 장관도 바뀌고 특검도 수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인데 보통 우리가 군이나 해경이나 뭐 국방부나 또는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는 건데 이것들은 윤석열하고 나쁜 놈들 지키는데 힘이 뭐 죄송합니다. 순간 이것들이라고 이 사람들이라고 차마 얘기가 안 나고 이것들이라고 감정에 열받아서 날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장병도 아니고 고위직들이잖아요. 이 지금 말한 이 사람은 해경의 뭐 3인자 기획조정관들이 원래 그래요? 실세라고 불리죠. 브레인이라고 불리니까요.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계엄 계획이나 짜고 말이야. 유치장 마련하고 총 마련하고 이런 데다가 힘을 쏟았다고 생각하니까 세금 내는 국민들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맞아요. 정말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일각에서 뭐 내란 수사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내란 수사 지금 일부 이제 기간 연장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군장관들에게 군대 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여전히 단독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리고 3특검이 출발하지 않았으면 안성식이란 인물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그런 권모술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검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척결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3특검이 굴러가고 있고 더 많은 인력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게 계속 특검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약간 좀 지루하거나 좀 지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끝장 뉴스와 함께 특검의 끝장을 봐야 이 된다. 이슈를 그러니까요. 끝장을 저는 보고. 오늘도 주제가 군이랑 막 이런 거여서 네. 해경이었고 아니 언니들이 이런 얘기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약간 아. 걱정이 되면서 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묻히게 되고요. 너무 많은 정말 깜짝 놀랄 이슈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맞습니다. 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 어떻게 보면 덮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고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해병대 연대가 나서고 이러면서 국민들도 다 같이 이 여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게 된 것이고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놈들 끝장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정찬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